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큰 결심을 하고 낯선 도시로 이사한 60대 여성입니다. 원래 30년 넘게 서울에서 갈비집을 운영했지만 돈보다 더 귀한 의미를 찾아 어려운 결정을 내렸죠. 나이 들어서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애지중지 키운 무남 동료를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귀한 딸 서연이가 부산으로 내려간 건 장거리 연애하던 사위와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위와 제 딸은 지인의 결혼식에서 만나 3년이나 연애했습니다. 저희 눈에는 아직 어리기만 한 딸이 혼자 멀리 시집 간다고 했을 때 걱정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사돈네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라기에 딸이 존중받으며 잘 살 줄 알았죠. 하지만 딸은 시집간 후로 명절에조차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시집살이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했어요. 하지만 몇 해가 지나도록 친정 나들이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걸 보니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소가리만 하고 있을 저희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딸을 위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고 심술 가득한 사돈을 응징하기로 했네요. 과연 이러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돈 내외를 처음 만난 건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였어요. 그날이 양가 상견례 날이었거든요. 저는 아침부터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두 사돈이 모두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한 분들이어서 격식과 예법을 중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바깥 사돈은 성격이 화통하고 소탈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음대 교수였다는 안 사돈은 깐깐해 보이고 교양을 찾는 스타일이었죠. 그래도 두 사람 다 인상이 나쁘지 않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만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안심하고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헌데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시작한 딸은 점점 목소리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걱정하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엄마, 나 너무 잘 지내. 시댁에서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 뭔가 이상했지만 곁에서 시부모님이나 사위가 듣고 있을지 몰라 꼬치꼬치 캐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서연아, 이번 주말에 엄마가 가게 안 나가고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도윤이랑 한번 와.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도 하고. 미안해요, 엄마. 이번 주는 시댁에 일이 있어서 다음에 갈게.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시댁 일, 몸이 안 좋아서 바빠서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늘 못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결혼하고 몇 년이 되도록 명절에 친정 나들이 한번 하지 못했죠. 시부모님이 그렇게 잘해주신다면서 왜 명절 때조차 오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것도 무남 동료를 친정 부모님과 단절시키다니 말이 됩니까? 결국 저는 참다 못해 결심했습니다. 좋아, 서연이가 못 오면 내가 가면 되지. 혹시나 남편이 알면 말릴까봐 다른 말로 둘러댔어요. 여보, 부산에 갈비탕 맛집이 있다네요. 내가 가서 한번 먹어보고 올게요. 그러고는 혼자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기차도 타고 딸도 본다는 생각에 마치 수학여행 가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더군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숨 달게 자고 나니 기차가 벌써 부산역에 도착했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쪽지를 펼쳐 기사님에게 보여줬죠. 양념한 갈비를 몇 번 집으로 보내준 적이 있어 사돈댁 주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딸이 사는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주소를 들고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다 사돈댁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2층 주택에 마당까지 있는 제법 좋은 집이더군요. 근데 막상 집을 찾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긴장했는지 갈증도 났죠. 주위를 둘러보니 딸네 집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2층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거기 들어가 시원한 주스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딸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서연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서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서서 딸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서자 뒤따라 나온 듯한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오늘은 꼭 그 재래시장에 가서 사와야 해. 마트 채소는 신선도가 떨어져서 안 돼. 그리고 두부랑 유제품은 꼭 유통기한 넉넉한 걸로 사고, 생선은... 안사돈이 대문 앞에서 장볼 물건들을 일일이 지시하는 겁니다. 제 딸은 마치 수업 듣는 학생처럼 공손한 말투로 열심히 안사돈의 지시에 대답했어요. 귀하게 키워 미대까지 나온 아이가 고작 시어머니의 심부름이나 하고 사는 걸 보니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시집살이 하면 다 그 정도는 하는 거라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헌데 잔소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하고도 친정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반찬 얻어다 먹고 살림할 생각은 안 한다는데 넌 절대 그러면 안 돼. 이 동네에서 우리 며느리 모르는 사람 없는 거 알지? 네가 교육자 집안 며느리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한다. 네, 어머님. 그리고 다음 주말에 내 대학 동창들 모임 있는데 네가 음식 준비를 좀 해야겠어. 다들 며느리 솜씨 좀 본다고 벼르고 있으니까 준비 제대로 해라. 그때 서연이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죠. 네? 사실 다음 주가 저희 아빠 생신이라 친정에 좀... 하지만 안사돈은 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른 잘라버렸습니다. 생신이야 매년 있는 거잖니? 너 아직도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는구나? 시집 온 이상 항상 모든 일에 시댁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도 아직 멀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에 열이 확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거기서 나서봤자 제 딸만 난처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끝없는 잔소리가 장장 10분 가까이 이어지고 나서야 딸이 대문을 열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뒷모습을 보니 왜 저렇게 마르고 초췌해졌나 싶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서연아. 딸아이가 깜짝 놀라 돌아보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가 여기 어떻게...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엄마가 왔지. 그 말을 들은 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러더니 제 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에 애가 얼마나 서름을 참고 살았을까 싶어서 저도 같이 눈물이 났죠.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나 정말 엄마 아빠 보러 가고 싶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절대 안 보내주셔. 친정 가는 거 버릇들이면 시댁 식구들 무시한다고. 시집 왔으면 친정은 있고 시댁 사람 되어야 하는 거라고. 명절 때도 여기저기 친척집에 인사 다니고 시어머니 친정까지 데려가시면서 정작 난 친정에 못 가게 하셔. 서연이 말을 들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차분하게 물었죠. 도윤이는 이 서방은 뭐라고 하니? 오빠도 미안하대요. 근데 어머니가 워낙 완고하셔서 오빠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말씀에 반항 한번 해본 적이 없대요. 아버님도 존경받는 대학 교수셨는데 어머니한테 꼼짝 못하시고 이 집안은 전부 시어머니 위주로 돌아가요. 어머님 말씀이 곧 법이야.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안사돈이 집안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어머니가 친척들이랑 자기 지인들한테 딴소리를 하세요. 딴소리라니?
내가 친정에 안 가려고 한다고. 난 다른 며느리들이랑 다르게 시댁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고 자랑처럼 말씀하셔. 그래서 다들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시면 그러겠냐고 칭찬이 자자해. 기가 막혔습니다. 제 딸을 억지로 붙들어 놓고 오히려 며느리가 시댁을 더 좋아해서 친정에 가기 싫어한다고 소문을 내고 있었다니. 좋은 머리를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부하가 치밀어 혼났습니다. 저는 딸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 엄마 아빠 속상하실 거 뻔히 아는데. 그리고 말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요. 오빠가 슬쩍 분가 얘기 꺼내보겠다고 하는데 그럼 아예 부모 자식 연 끊자고 하실 것 같아. 나 때문에 그럴 순 없잖아. 딸이 한숨 쉬는 소리를 들으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가 기다리실 것 같다며 얼른 장을 봐야 한다고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저도 장 보는 것을 도와주고 집 근처까지 딸을 배웅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제가 말했죠. 서연아, 엄마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겠어. 네가 이렇게 힘들게 시집살이하는 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엄마가 어떻게 해결해? 시어머니 성격 안 바뀌어. 괜히 그러다 집안에 분란만 일어나.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 말도 안 돼. 우리한텐 네가 무남 동녀야. 그럼 평생 딸 자식 얼굴도 마음대로 못 보고 살라는 말이야? 엄마가 어떻게든 방법 생각해 볼게. 너도 조금만 참아. 서연이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죠. 활기차고 발랄하던 딸이 시든 꽃처럼 축 늘어진 모습을 떠올리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이 장사가 벌써 30년 넘었지. 딸 자식도 시집 보내고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없이 벌어놨는데 우리도 이제 은퇴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네? 아니 멀쩡한 가게는 어쩌고요. 남들 다 자리 못 잡아서 난린데 우린 이 많은 손님을 놔두고 문을 닫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도 있잖아. 나이 들면 지금처럼 가게 유지하기도 힘들어질 거고 그럼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럴 텐데. 사실 저도 생각해 본 일이었어요. 일이 고되기도 하고 그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해온 덕에 두 사람 노후 걱정 없을 정도로는 벌어놨거든요. 하지만 100세 시대에 너무 일찍 은퇴하는 건 내키지 않아 꾸역꾸역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내 사촌 동생이 이번에 명예퇴직하고 장사할 걸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가게 넘겨주면 어떨까? 네? 정말 그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이제 일하기 지겹지 않아? 그렇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때 남편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기 정리하고 어디 한가한 동네로 이사가서 소일거리 삼아 텃밭이나 가꾸며 살면 좋겠구만. 아파트 생활도 지겹고 그동안 일하느라 집관리 엄두가 안 나서 주택살인 꿈도 못 꿨잖아. 사실 남편은 늘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왔어요. 하지만 주말도 없이 일하는 처지에 손 많이 가는 주택에서의 생활은 쉬운 게 아닐 것 같았죠. 그때 퍼뜩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 그래, 부산으로 이사 갑시다 우리.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제 말을 이해했는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 서연이 사는 부산. 좋지. 가까이 살면 적어도 지금보다 자주 보고 살 수 있지 않겠어? 남편과 마음이 맞는 것도 참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충동적으로 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부산행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얼마 후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딸이 사는 동네를 천천히 돌아봤죠. 이왕이면 딸이랑 가까운 곳에 살고 싶었거든요. 딸이 사는 동네는 아담한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정감 가는 마을이었어요. 남편과 동네를 돌아보다 부동산에 들려보려고 할 때 제 눈에 매매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있는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바로 딸이 사는 사돈댁 옆집이었어요. 믿기지 않아서 눈을 부릅뜨고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봐도 역시 딸이 사는 집의 바로 옆집이었어요. 두 집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구조였는데 2층 발코니도 서로 마주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쾌재를 불렀어요. 여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당장 저 집 계약해요. 제 말에 남편도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혹시나 남에게 놓칠세라 서둘러 현수막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고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서울 가게는 남편의 사촌에게 넘기기로 하고 집도 좋은 조건에 팔았습니다. 가게 정리한 돈과 아파트 판돈을 합쳐서 부산 주택을 매입하니 오히려 여유 자금이 꽤 남더군요. 덕분에 노후 자금이 더 넉넉해졌네요. 마당이 넓은 주택이라 남편이 무척 좋아하더군요. 계약하고 나서 밤마다 마당에 어떤 나무를 심을지 고민했어요. 저는 2층 발코니가 서연이네 집과 마주보고 있다는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딸을 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렜죠. 하지만 이사 날짜를 잡으면서도 저희는 그 사실을 딸아이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저희의 이사가 깜짝 선물이 되길 바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사돈이 놀라는 표정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2층 발코니 너머로 사돈에게 인사하는 순간을 상상하니 이미 통쾌한 복수를 시작한 기분이었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서연아, 그동안 네가 흘린 눈물 엄마가 제대로 되갚아주마.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간다. 얼마 후 드디어 이사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오랜 시간 살던 서울을 떠나 딸네 옆집으로 이사가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새벽같이 서둘러 짐을 싣고 부산에 도착했죠. 짐을 옮기기 시작하자 동네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워낙 조용한 주택가라 이사하는 집이 있으면 다들 구경 나오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동네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이고, 조심해서 옮겨주세요. 우리가 서울에서 30년 하던 갈비집 접고 여기로 온 거예요. 딸이 이 근처 산다고 해서요. 구경 나온 아주머니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층 발코니에서 안사돈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무슨 소란인가 싶어서 나온 모양이었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얼른 2층 발코니로 올라가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어머, 사부인,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를 본 안사돈이 깜짝 놀라더니 이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사부인? 아니 이게 무슨... 여기 왜... 이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사하고 싶었는데 마침 옆집이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이건 운명이구나 싶어서 얼른 계약했죠. 외동딸이랑 가까이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네요. 사돈, 이제 우리 자주 보고 살아요? 그때 서연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 온 모양이었죠. 딸은 절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여기 어떻게...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엄마랑 아빠 너희 옆집으로 이사 왔어. 딸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와 안사돈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안사돈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아무 말 못하고 발코니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놀란 딸을 향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놀랐니? 아마 저녁에 박가사돈이랑 이서방 퇴근하면 더 놀라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고소한 생각이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더군요. 이삿짐이 정리되고 나서 저는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마당에 나가서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동을 했죠. 하나, 둘, 셋, 넷. 아우, 건강이 최고! 안사돈이 매일 아침 그 시간에 거실에 나와 클래식 음악을 감상한다는 걸 딸에게 들었거든요. 혼자 부산에 내려와 몰래 찾아왔을 때 딸이 넋두리하듯 그런 말을 했었죠.
누가 음대 교수 출신 아니랄까봐 클래식 연주를 들으며 제 딸을 교육한다고 하더군요. 엄마, 안 그래도 안 하던 살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어머니가 9시만 되면 클래식 듣자고 부르셔서 죽겠어. 혹시 졸기라도 하면 교양 없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지 몰라. 음악도 졸린데 작곡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시집으로 온 건지 교양 강좌를 들으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문에 그 교육에 방해를 받게 된 거죠. 일주일쯤 지나자 안사돈이 참다 못해 담 너머로 얼굴을 내밀더니 운동하는 저를 향해 말했어요. 사부인?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운동하는 것도 시끄럽다고요? 우리 나이에 건강관리는 기본이잖아요. 운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음악 좀 어떻게... 운동을 어떻게 그냥 해요. 신나게 노래 들으며 몸을 흔들어야 힘이 덜 들죠. 사부인도 같이 하실래요? 건강에도 좋고 너무 신나요. 안사돈이 할 말을 잃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산에 사는 지인들을 불러 마당에 앉아 수다를 떨며 놀았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둘이 부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인수가 여기 마당 넓어서 너무 좋다. 나도 이 동네로 이사 올까봐. 그러니까 거기다 딸도 옆집에 살고 이보다 좋을 수가 없네. 부럽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웃고 떠들었어요. 여자들이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옆집에까지 울려 퍼졌죠. 가끔 서연이도 얼굴을 내밀고 물을 정도였네요. 엄마, 뭐가 그렇게 재밌어? 너무 신나지.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니.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있어봐야 우울하기밖에 더해. 너도 이리 와. 종일 시어머니랑 집에만 있으려니 얼마나 갑갑해. 하지만 딸은 아쉬운 듯 고개를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안사돈이 2층 발코니에서 저희를 훔쳐보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하며 더 신나게 떠들었죠. 그러다 하루는 이사온 기념이라며 동네 사람들을 불러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갈비며 삼겹살이며 실컷 구웠어요. 온 동네 여자들이 왔는데 안사돈만 빠졌죠. 이웃들은 제 갈비를 맛보고 연신 감탄했습니다. 인숙씨가 이사 오니까 동네에 활기가 넘쳐요. 이렇게 이웃끼리 어울리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어머, 서울 언니 음식 솜씨 장난 아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30년 넘게 갈비집 했잖아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아직 음식 많으니 실컷 드세요. 바람이 불 때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사돈네 집으로 넘어갔어요. 2층 발코니 문을 열어놓은 안사돈네 집으로 냄새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보였죠. 저녁 시간이 되자 사위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다 열린 대문 사이로 저희 집 마당을 쳐다봤습니다. 고기 냄새에 이끌린 모양이었죠. 어머나 이서방, 우리 사위가 왔구만. 얼른 이리 와서 고기 좀 먹고 가. 사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마디 했어요. 저기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올게요. 하지만 전 얼른 대문으로 달려나가 사위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들렸다가 가면 되는 걸 뭐. 어디 먼 것도 아니고 바로 옆집 아니야. 그러고는 사위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들어와서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어줬어요. 자, 이거 한번 먹어봐. 자네 우리 갈비 좋아했잖아. 갈비를 한 입 가득 물고 우물우물 씹던 사위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정말 맛있어요, 장모님. 그렇지? 우리 사위 앞으로 자주 와서 먹어. 옆집이잖아. 그때 안사돈이 대문을 열고 나와 저희 마당을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게 화가 많이 난 모양이더군요. 도윤아, 빨리 이리 나와. 어머니, 저 잠깐만, 지금 당장 나와. 안사돈의 기세에 눌린 사위가 아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사위는 퇴근길에 꼭 저희 집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제가 저녁하는 냄새가 허기진 배를 자극하는 모양이었죠. 주말이 되면 더 요란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희 마당에 모여 웃고 떠드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돈 내외만 쏙 빠지는 게 마음에 걸려 슬쩍 안 싸돈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아유, 근데 우리 사부인은 왜 안 오시나 모르겠어요. 멀지도 않고 바로 옆집인데 이런 자리를 싫어하시나? 그때 골목 초임 미용실 여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박 교수님? 그분은 원래 좀 도도해요. 대학 교수 출신이라 그런가?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원래 안 어울려요. 미용실도 일부러 멀리 시내까지 다니는 것 같던데요. 그 앞에 우리 미용실이 있는데 한 번을 안 오는 거 있죠.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뭐 우리보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동네 여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녀 회장님도 한마디 하더군요. 반상회에도 안 오고 동네에 회의가 있어도 일절 관심이 없어요. 항상 클래식이나 틀어놓고. 그래서 나도 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안사돈은 저에게만 쌀쌀 맞은 게 아니라 동네에서도 인심을 많이 잃은 것 같더군요. 전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웃인데 같이 어울려야죠. 사람이 어디 혼자 살 수 있나요? 우리 서연이는 저 닮아서 사람 좋아하는 애인데 맨날 집에서 시어머니랑만 있으니 답답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맞아요. 서연 씨 정말 착해 보이던데.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엄하신 것 같아요. 가끔 커피 한잔 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기다리신다고 바쁘게 가더라고요. 설마 이렇게 옆집에 사돈이 이사 왔어도 왕래 안 하는 거 아니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가 늘 하던 대로 트로트를 틀고 운동하고 있는데 바깥 사돈이 나왔어요. 저는 얼른 달려가 대문을 열고 인사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 오늘은 일찍 나가시네요? 사돈은 이미 퇴직했지만 단체나 기업에서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와 틈틈이 일을 하고 계셨죠. 예, 오늘 강연이 좀 있어서요. 근데 이 냄새는 아침에 청국장 끓이셨나봐요. 어머,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요. 이번에 제가 직접 국산콩 사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식당에서 파는 거랑 다르게 냄새가 좀 심할 거예요. 죄송해요. 거슬리시죠? 아닙니다. 사 먹는 건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그런지 냄새도 덜하고 뭔가 예전 맛이 안 나긴 하죠. 제가 진짜 청국장 좋아하는데 집사람이 냄새나는 거 싫어해서 집에선 못 먹거든요. 오래간만에 구수한 청국장 냄새 맡으니 밥 생각나네요. 사돈어른, 혹시 아침 안 드셨어요? 먹긴 했는데 저희는 아침에 호밀빵이랑 샐러드를 먹어서요. 집사람이 아침밥은 가볍게 먹자고 해서 예전부터 쭉 그렇게 먹어왔죠. 뭐 맞벌이 아니라 아침이 늘 바쁘기도 했고요. 아이고, 강연하시려면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고작 그깟 빵 쪼가리로 되겠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들어와서 아침 드시고 가시겠어요? 제 말에 바깥 사돈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선뜻 그러겠다고 하지 못하더군요. 이거 아침부터 패가 될 것 같아서. 어머나, 패라뇨. 사돈지간이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간 촉박하신 거 아니면 얼른 들어오세요. 제가 장사 오래 해서 손이 정말 빠르거든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5분도 안 걸려요. 제가 계속 권하자 바깥 사돈이 못 이기는 척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씻고 휘리릭 냄비에 있는 청국장을 데우고 반찬을 담아냈어요. 처음에는 민망해하며 조심스러워하던 사돈이 갑자기 눈을 빛내며 밥을 먹기 시작했죠. 반찬 하나하나를 먹을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아이고, 이건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 해주시던 거랑 똑같네요. 정말 맛있어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저희 남편이 한마디 했죠. 입맛에 맞으신다니 다행이네요. 이 사람이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정말 어디 있느냐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저도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항상 아침도 든든하게 먹자는 주의거든요. 밥 생각나시면 자주 오세요. 제 말을 들은 바깥 사돈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정신없이 청국장을 퍼먹더군요. 그렇게 사돈에게 생각지도 못한 아침상을 차려주고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날 사위도 저희 집으로 퇴근했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엔 잠깐 들러 인사만 하고 가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저녁밥 만드는 냄새를 맡더니 입맛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밥을 먹고 가더니 언젠가부터 아예 퇴근하고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갔어요. 물론 안사돈에겐 비밀이었죠. 약속이 있어서 늦는다, 회식이 있다, 매번 핑계를 대는 것 같더군요. 그날도 사위는 활짝 웃으며 들어와 저에게 물었어요. 장모님, 사위 왔습니다. 오늘 반찬은 뭐예요? 오늘은 우리 이서방이 좋아하는 잡채했지. 우럭찜도 하고. 서연이도 부를까? 네? 저희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에이,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옆집에서 밥 먹는 건데 뭐. 그래서 잠시 고민하던 사위가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5분도 안 돼 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어머님이 예전 동료 교수들하고 저녁 약속이 있으셨어. 이게 얼마만에 먹어보는 우리 엄마 집밥이야? 나 눈물 날 것 같아. 식탁에 나란히 앉은 두 아이는 경쟁이라도 하듯 제가 차려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두 아이를 신기하게 바라보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사위가 밥을 3공기나 먹었거든요. 그러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인사했죠. 장모님 너무 맛있어요. 저 요즘처럼 퇴근이 기다려질 때가 없다니까요. 장모님 이사 오셔서 서연이보다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쁜 소리하는 사위를 보니 내일 저녁은 또 뭘 해줘야 하나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딸도 점점 대담해졌어요. 안사돈이 외출한 사이에 살짝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곤 했죠. 엄마 정말 맛있어. 엄마 음식이 얼마나 그리웠는데 원 없이 먹으니 살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딸 시집살이 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어. 이제 매일 해줄 테니까 많이 먹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가 사돈댁 옆으로 이사한 지도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도 저는 동네 사람들과 부지런히 어울리며 매주 잔치 버금가는 모임을 가졌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마당에 천막을 쳐놓고 파전을 부치고 동동주를 나눠 마셨죠. 동네 사람들도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면 저희 집으로 가져오고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안사돈은 저희뿐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도 전혀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조용하던 안사돈이 반격을 시작했어요. 그날도 역시 저는 아침상을 치우고 운동을 하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외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안사돈이 서 있더군요. 언제나처럼 근엄하고 경직된 표정이었죠. 사부인,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머, 무슨 일 있나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니요, 여기서 하죠. 사부인,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죠? 안사돈의 목소리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모르는 척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걸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매일같이 그 시끄러운 음악, 고스톱 치는 소리, 바비큐 연기, 이게 이웃 간 예의가 있는 겁니까? 어머, 우리 집에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건데요? 여기가 아파트도 아니고 저희가 사이렌을 울리는 것도 아니고 생활소음 정도잖아요. 생활소음이요? 그렇게 매일 시끄러운 게 어떻게 생활소음입니까? 기가 막혀서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이 너무 뻔뻔하네요. 뻔뻔? 말씀이 좀 심하시네. 어머, 말이 왜 그렇게 짧아져요? 억울하면 당신도 짧게 하던지. 나이도 내가 1살 많은데 뭐가 문제야? 뭐라고요, 당신? 제가 화가 나서 말이 험해지자 안사돈이 얼굴을 붉히더니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고 할 말을 했습니다. 그래, 당신 서연이 좀 친정에 자주 보내. 서울이 너무 멀어서 못 오나 싶어서 이사까지 왔는데 바로 옆집에도 안 보내는 건 무슨 심보야? 그건 내 탓 아니에요.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당신 딸이 가기 싫다는데요. 어머,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서윤이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도 되겠네? 애가 원한다면 매일 와도 되는 거지? 당당한 제 태도에 안사돈은 할 말을 잃고 씩씩대며 돌아갔죠. 하지만 그대로 물러나진 않더라고요. 몇 시간 후
통장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꺼내셨거든요. 인숙씨,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소음이랑 연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고. 어머나, 그게 정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한 일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아니죠? 낮에 친구들이랑 놀고 가끔 이웃들이랑 고기 구워 먹는 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통장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 동네 와서 얼마나 활기차졌는지. 다들 좋아하시는데 유독 옆집만 그래요. 혹시 사돈이 제가 이사 온 게 싫은 건 아닐까요? 통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가셨고 오히려 동네 여론은 저희 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녁, 더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같이 저녁을 먹으러 오던 사위가 오지 않길래 전화를 걸었더니 자그마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속삭이더군요. 장모님,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제가 저녁마다 거기 드나드는 걸 아셨나 봐요. 서연이도 들켜서 혼이 많이 났어요. 뭐라고? 아니, 그래서 이제 자네도 서연이도 못 온다는 거야? 죄송해요.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전화를 끊고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사위가 좋아하는 오징어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다 식어가고 있었죠. 아무래도 안 싸더니 저와 얼굴 붉힌 걸 애들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딸도 사위와 같은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시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짐 싸서 친정으로 가라고 무지 화내셨어요. 뭐라고? 그럼 당장 짐 싸서 와. 그 여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위랑 딸이 처가에 와서 밥 좀 먹는 게 뭐 대수라고. 안 그래도 오빠랑 시어머니랑 한바탕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빠가 원래 어머니한테 대드는 사람 아닌데 나도 놀랐다니까. 아무튼 우리 둘 다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 엄마. 뭐? 그럼 추석에는? 이제 명절인데 그때도 못 오는 거니? 응, 못 가요. 어머님이 명절 내내 할 일을 다 정해 놓으셨어. 바쁜데 친정 갈 시간이 어딨냐고. 꼼짝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시키는 일이나 하라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 내심 기대가 많았거든요. 남편도 딸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같이 명절을 보내게 됐다고 좋아했는데 속상해했죠. 그날 밤 저는 분한 마음에 잠도 설쳤어요. 오기가 생겨 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갈며 생각했죠. 당신 나도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두고 봐. 스스로 무덤을 판 건 그쪽이니까. 며칠 후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한 저는 마당에 천막을 치고 요란하게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올해는 특히 음식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무남 동료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친정에서 명절 보내는데 사위한테 대접을 잘해야죠.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제 장단에 맞춰줬습니다. 그래야지. 그러고는 송편 재료를 산더미처럼 사와서 마당에서 빚기 시작했고 전도 마당에서 부쳤어요. 기름 냄새와 송편 찌는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죠. 이웃들은 저마다 신기한 듯이 찾아와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유, 인숙씨네가 이사 오니까 진짜 명절 같네. 언니, 옛날 어릴 때 생각나네요. 예전엔 명절이고 잔칫날이고 이렇게 마당에서 음식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랑 나눠 먹고 그랬는데. 전 일부러 큰 소리로 옆집에서 들으라는 듯이 소리쳤어요. 네, 저희도 올해는 딸이랑 사위랑 명절 보낼 생각에 음식 아주 넉넉하게 했어요. 명절 차례 지내놓고 놀러 오세요. 그러고는 추석 당일 아침 일부러 2층 발코니에 올라가 동네 사람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동네에 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서연아, 엄마야. 추석인데 얼굴이라도 보자. 바빠서 바로 옆에 사는 친정 부모도 못 보러 오는데 이렇게라도 얼굴 봐야지. 난 네가 못 오는 것도 모르고 음식을 잔뜩 했지 뭐니? 서연이가 2층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며칠 못 봤더니 거칠한 것 같더군요. 엄마 미안해. 명절 잘 보내요. 나 사례상 치우고 또 손님 맞을 준비해야 해요.
아버님 제자들이 인사하러 오기로 했나 봐. 아니 우리 딸 고생이 많네. 그러면서 눈물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때마침 동네 여자들이 지나가다 멈춰섰어요. 잎사귀로 유명한 미용실 여자와 정육점 안주인이었죠. 어머 인숙씨, 딸이 옆집 사는데 명절에 못 온다는 거야? 네, 시어머니가 명절 내내 바쁘다고 가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아이 서울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명절에 친정에 못 가게 한다니. 그것도 옆집인데 말이 돼요? 언니네 사돈 원래 콧대 높은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경우도 없는 줄은 몰랐네요. 아이 교수 출신이면 뭐해요? 기본적인 도리도 모르는데. 여자들이 혀를 차며 수근거렸어요. 그 소리가 안사돈의 집까지 들렸을 겁니다. 소문은 온 동네에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다들 저에게 찾아와 위로하느라 난리였어요. 아이 교육자 집안이라면서 너무 인색하네. 외동딸을 친정 식구들이랑 생이별 시키다니. 아 옆집인데도 못 가게 한다니 너무해요. 아유 하긴 오죽하면 친정 부모님이 하던 일도 접고 딸 옆으로 이사 왔겠어요? 뉴스에 나올 일 아니에요? 아이 딸이랑 사위 준다고 음식 엄청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인숙씨 속이 말이 아니겠어?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출가 외인이 어쩔 수 있나요? 오신 김에 좀 앉으세요. 딸이랑 사위 줄 생각이 기분 좋아서 음식 너무 많이 했어요. 다들 앉아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서 또 저희 마당에서 명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사위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죠. 장모님, 저도 장모님이 만드신 명절 음식 먹고 싶어서 왔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 그래 어서 와. 그래서 사위가 사람들 사이에 끼어앉아 송편을 먹고 있는데 안사돈이 슬리퍼를 신은 채로 다급하게 뛰어왔어요. 문 밖에 나설 때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외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던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도윤아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 장모님이 저희 주려고 어렵게 만드신 건데 명절 인사드리고 밥만 먹고 갈게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꼭 너까지 여기 있어야 해? 어머니, 장모님께 명절 인사드리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위라곤 저 하나뿐인데 그동안 명절 인사 한번 제대로 못 드렸어요. 옆집에 살면서 이 정도도 못해요? 집에 손님들 오신다니까. 잠깐이면 돼요. 그런데 그 순간 바깥사돈까지 저희 대문으로 들어서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여보 이제 그만해. 도윤이 말이 틀린 거 없잖아. 뭐라고요? 당신까지 왜 이래요? 우리도 우리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사돈네가 마음대로 옆집으로 이사 온 거지 누가 억지로 오라고 했어요? 안사돈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바깥사돈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사실 사돈네 음식 냄새 맡으면서 참기 힘들었어. 매일 아침 찌개 냄새, 고기 굽는 냄새, 사람들 어울려서 웃고 떠드는 소리. 당신 나 흥 많은 사람인 거 몰라? 그동안 당신이 교수 체면 지키라고 하는 통에 꾹 참았는데 나도 이런 분위기 정말 좋아하고 그리웠다고. 그건 정말 예상 못한 전개였어요. 늘 점잖던 바깥사돈이 저희와 어울리고 싶어 할 줄은 몰랐죠.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돈네 집에 오기로 했던 손님들이 하나둘 저희 집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 바깥사돈이 미리 연락해서 전부 저희 집으로 부르셨던 거예요. 바깥사돈은 손님들에게 손짓하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리들 와서 앉아라. 우리 사부인이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셔. 오랜만에 다 같이 어울려서 떠들썩하게 명절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부인 괜찮죠? 저는 넋이 빠져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 당연하죠. 이게 명절 아니고 뭐가 명절이겠어요. 다들 얼른 앉으세요. 음식 아주 넉넉하니까 마음껏 드시고 즐기세요. 제가 신이 나서 음식을 나르자 남편이 마당 한쪽에서 윷놀이판을 벌였습니다. 순식간에 예전 시골의 명절 풍경이 펼쳐졌죠. 바깥사돈의 제자들도 이웃 사람들과 어울려 명절 음식을 먹고 윷놀이를 하며 즐거워했어요. 우와, 이 송편 정말 맛있네요.
갈비찜도 예술이에요. 유명 한정식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안사돈은 얼굴이 빨개져서 서 있기만 했어요.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죠. 그때 용기를 낸 서연이가 드디어 집에서 나와 저희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어서 와라 우리 딸. 서연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그러고는 뒤돌아서 자기 시어머니를 바라보더군요. 안사돈은 어정쩡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마주봤습니다. 원래 성격대로면 소리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텐데 보는 눈이 많으니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제 딸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도 같이 드세요. 저희 엄마 음식 솜씨 정말 좋으세요. 전에 엄마가 보내주신 갈비 어머니도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안사돈이 뭐라고 반응할지 다들 궁금해하며 쑥덕거렸죠. 에이, 교양 있는 박 교수님이 이런 돗자리에 앉아서 음식 먹겠어? 더구나 이렇게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아마 성질내면서 며느리 데리고 돌아가겠지. 아휴, 명절에 괜히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지겠네. 저도 잔뜩 긴장해서 안사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독한 말을 내뱉을까 싶어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때 믿기 힘든 말이 들려왔습니다. 사부인, 저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 말 한마디에 시끌벅적하던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하며 안사돈을 바라봤어요. 그때 딸이 제 팔을 잡으며 살짝 속삭이더군요. 엄마 대답하셔야죠. 그 덕에 정신을 차린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사부인, 어서 앉으세요. 제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동시에 한숨을 내뱉으며 소리쳤어요. 이야, 역시 명절이네요. 이 훈훈한 분위기 정말 보기 좋아요. 박 교수님 얼른 앉으세요. 뭐 하나 맛없는 음식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저마다 옆자리를 내어주며 안사돈을 반겼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만큼 민망해하던 사돈도 어색하게 웃으며 딸의 옆에 앉았죠. 서연이는 자신의 시어머니 앞으로 갈비찜과 전이 담긴 그릇을 밀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친정에 좀 자유롭게 드나들고 싶어요. 서울까진 멀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이제 몇 걸음만 걸으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집에 소홀하진 않을게요. 며느리 돌인 다 하면서 친정엔 가끔 올게요. 저도 얼른 안사돈 앞으로 다가가 말했어요. 사부인, 저도 이렇게 부탁드려요. 저희한테 자식이라곤 우리 서연이 하나뿐인데 딸을 지척에 두고도 마음대로 볼 수 없으니 너무 속상하네요. 그런 제 말에 안사돈이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속으로 아차 싶었죠. 안사돈이 마음을 좀 풀었다고 생각해서 너무 몰아붙였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순간 안사돈의 입에선 의외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부인, 죄송합니다.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사실 저는 서연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딸이 없는 저한테 밝고 귀여운 서연이가 어머님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정말 제 딸처럼 생각하고 싶었어요. 교육자 체면이니 뭐니 그런 것만 내세우면서 살다 보니 동네 사람들하고도 어울리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외로웠어요. 안사돈의 뜻밖의 고백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사돈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라도 제 곁에 두고 싶었나 봐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며느리를 칭찬하고 꼭 딸이 생긴 것처럼 좋아서 곁에서 떨어뜨리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사돈네가 이사 오시고 괜히 심술이 났어요. 서연이를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속이 좁았죠. 서연이는 원래 사부인 자식인데 미안합니다. 그 말에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저는 얼른 다가가 안사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깜짝 놀란 사돈이 절 바라보더군요. 사부인, 사람한테는 한 가지 역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부인도 박가사돈의 아내이자 이서방의 엄마이자 제자들의 교수셨죠. 서연이도 제 딸이지만 사부인의 며느리이기도 해요.
서연이가 저를 가까이 한다고 그런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어리석었어요. 사부인, 이제라도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봐요. 우린 서로 아들, 딸 나눠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 사시는 분들 다들 좋은 분들이세요. 사부인한테 관심도 많고요. 사부인이 용기 내서 다가가면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주위를 바라보자 모두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이웃 여자 하나가 나섰어요. 맞아요. 우리도 다들 박 교수님이랑 친해지고 싶었다고요. 근데 항상 뭔가 어려운 것 같고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설교나 들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 교수님도 서툰 게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사람답고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그날 저녁 안사도는 늘 갇혀 입던 외출복이 아니라 화장기 없는 얼굴과 편안한 차림으로 동네 사람들과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미용실 원장이 안사돈을 향해 말했어요. 교수 언니, 저도 시내 유명 미용실에서 오래 일했어요. 실력 좋으니까 앞으로는 멀리 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 한번 와봐요. 후회 안 할 테니까. 그 말에 안사돈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원장님 실력 좋은 거. 서연이가 머리하고 온 거 보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지나칠 때마다 동네 분들이 많이 모여 계셔서 용기가 안 났어요. 어머, 용기는 무슨. 이 동네 살면 다 금방 친구 되는 거예요. 우리 옷가게에도 오세요. 명품 못지않게 고급스러운 옷 많아요. 동네 여자들도 웃고 안사돈도 웃었죠. 그러다 안사돈이 절 바라보며 어색하게 말했어요. 사부인, 그 아침 운동 저도 좀 가르쳐 주실래요? 사실 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럼요. 내일 아침부터 같이 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요리요? 네. 사실 전 요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일 그만두고도 계속 아침에 빵 먹는 것도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사돈 내서 맛있는 냄새가 날 때마다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르쳐 드리죠. 다음 날부터 안사돈은 무척 바빠졌습니다. 아침부터 저희 집 마당에서 운동하고 부엌에서 요리를 배웠어요. 된장찌개부터 각종 반찬, 갈비찜까지요. 동네 모임과 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죠. 저랑 미용실에 머리도 하러 가고 동네 옷집에 옷을 사러 가서 2시간이 넘게 수다도 떨었네요. 안사돈은 의외로 말솜씨가 좋아 사람들과도 빨리 친해졌습니다. 그해 추석을 계기로 안사돈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도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박가사돈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돈, 우리 두 집 사이 벽을 허물면 어떨까요? 그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물었죠. 네? 벽을요? 어차피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담 있으니 불편하잖아요. 서연이랑 저희 집사람도 매일 대문으로 돌아서 다니기 불편하고. 어떠세요? 남편이 웃으며 절 바라봤습니다. 전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죠. 찬성! 전 완전 찬성입니다. 저도 사실은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양쪽 집을 막던 벽을 허물고 정말 두 지붕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신기해했죠. 그렇게 사돈네와 벽도 없고 허물도 없이 지낸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갑니다. 그 사이 딸은 예쁜 손녀를 낳고 미용실 옆 상가에서 미술학원을 시작했어요. 저와 안사돈이 함께 손녀를 봐주고 있으니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손녀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안사돈은 교육을 책임지죠. 오늘은 제가 안사돈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부인,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정말 환상의 짝꿍인 것 같아요. 이대로면 손주 5은 너끈히 키우겠죠? 그러자 사돈이 펄쩍 뛰며 손살을 쳤어요. 어머, 안 돼요. 아무리 손주가 귀여워도 우리 서연이한테 애를 4이나 더 낳으라는 건 말도 안 돼요. 손주도 귀하지만 전 우리 며느리가 더 귀하다고요. 농담이에요, 농담. 누가 보면 사돈이 서연이 친정엄마인 줄 알겠네요. 제 말에 안사돈이 웃었습니다.
저희가 웃자 영문도 모르는 손녀가 따라 웃었죠. 그렇게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사돈네 옆집으로 이사하는 건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런 결단으로 인해 지금의 평화를 얻었으니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오늘 사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망설이지만 말고 곧바로 행동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네요. 그럼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